저는 부유와 풍요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정의이기는 하지만 두 개념을 구분하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원하는 물건을 사들입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돈이 개성, 자유, 욕구, 야망, 도덕, 우정,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나도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해질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의 크기는 돈을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부유한 사람인지 풍요로운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안과 의사 된 군매는 안경을 벗고 싶어하는 어느 여성에게 라식 수술을 해준 적이 있다. 환자는 몇 주일 뒤에 시래에 빠진 모습으로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이 수술이 자신의 삶을 망쳐놓았다고 말했다. 수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녀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군맨이 물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 여성은 안경을 벗으면 남편이 자신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직장 동료들도 자신을 더 지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사랑과 존경은 안경 같은 피상적인 물건 때문에 생겨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제가 도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겨. 군맨이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미안합니다. 늘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손에 넣은 사람이 행복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다. 돈도 예외가 아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어도 정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돈과 성공의 관계를 잘 요약해주는 격언이다. 당신이 운이 좋아서 원하는 물건 돈을 손에 넣었더라도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 가족, 친구, 건강, 소속감 등은 돈과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실망할 것이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돈을 쓰는 일이 스프레드시트나 숫자와는 별 관계가 없고 대신 돈의 세계에서 종종 무시되는 시기심, 사회적 열망, 정체성, 불안감 등의 심리적 주제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 돈을 쓰면 더 행복해질까?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숫자, 도표,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정보 뒤에는 혼란스럽고 비합리적인 인간의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제대로 쓰는 방법만 안다면 돈은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일과 사뭇 다르다. 원스턴 처칠은 술을 마셔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돈을 벌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부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평생 필사적으로 돈을 쫓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해지는지는 알지 못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돈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도 보았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빈털터리 젊은이가 허세를 부리느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지도 못하는 값비싼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반면 평생 근면하게 돈을 모았으나 절약이라는 미덕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은퇴 후 꼭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침실 2개짜리 집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던 젊은 부부가 얼마 전 침실 3개짜리 집으로 이사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눈높이가 올라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는 부유한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쥐꼬리만 한 월급도 풍족하게 여기는 저소득 근로자도 있다. 이런 현상은 스프레드시트나 숫자로 분석할 수 없으며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는 심리학과 사회학의 영역이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고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학교에서는 돈에 관련된 과목을 명확한 공식과 논리를 지닌 과학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돈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나는 대학교에 다닐 때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5성급 호텔에서 주차 안내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하루는 그 호텔에서 LA에 거주하는 부자들을 초청해서 값비싼 가구 전시회를 열었다. 어떤 사내가 주차 안내대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방금 21,000달러를 주고 안락 의자 하나를 샀다고 말했다. 나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일하던 다른 동료들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자 하나를 사는데 그만한 돈을 치른다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내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젊은 친구들, 나도 알아. 자네들 눈에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 정도는 써줘야 하는 거야. 나는 그가 고른 단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는 써줘야 한다니. 그는 그 의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부자라면 마땅히 어떤 물건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한다고 사회가 가르친 대로 행동한 걸까? 부자를 꿈꾸던 19살 젊은이였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에 보통 가정의 반년치 수입을 들여 이상한 의자 하나를 샀다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사내에 대한 내 마음은 황당함에서 흥미로움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안쓰러운 느낌으로 변했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이런 부자들을 수없이 만나봤다. 그들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향한 원초적 욕구에 사로잡혀 자기가 돈을 원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부를 추구했다. 돈을 버는 쪽으로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어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많은 사람이 돈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삶의 행복을 얻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러나 값비싼 의자를 사들인 그 사내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부자라면 이 정도는 돈을 써줘야 한다고 가르치는 방법과 돈에서 진정한 가치를 얻어내는 방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진화적으로 형성된 본능의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끝없이 강요를 받는다. 남보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반짝거리는 보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그런 물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에게 부를 과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지출하는 일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이거나 너무 비싼 가격을 치르고 타인의 존경을 사들이는 잘못된 거래다. 그 결과는 실망뿐이다. 나는 당신이 돈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근사한 물건이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원대한 야망, 근면한 노동, 그리고 독립적인 삶이다. 나는 지난 20년간 돈에 관한 책을 저술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놀라움을 느끼는 대목은 사람들 대부분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고 지위나 성공을 과시하는 일 이외의 용도로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나 자신의 삶에서 돈과 행복의 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성찰의 과정이 담겨 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10중 8구 이렇게 답한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지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막상 자신의 삶에서는 행복을 희생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평생 돈을 줬는다. 그런 그들이 자식에게만은 행복을 더 바라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행위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심리학자 중 하나인 카를 융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둘째, 배우자, 가족,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셋째, 예술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 넷째, 합리적인 생활 수준과 만족스러운 직업. 다섯째, 삶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철학적 종교적 신념. 보다시피 이 목록에 돈, 특히 많은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돈은 이 요인들을 충족하는 데 얼마간 영향을 줄 뿐이다.